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셨습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대형 공공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겠다면서 사실상 시도별로 한 가지는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해서 새만금 신공항의 예타 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수소경제와 군산 등 경제 위기 지역의 활력 사업 지원을 강조해서 전북을 수소 상용차 산업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가 롯데 측의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 새해 기자회견에서 종합경기장 문제를 놓고 롯데 측과 전라북도와 계속해서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최선의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롯데 측의 참여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 부지의 소유권 문제 등을 놓고 롯데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3천억 원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의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은 8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105개의 지자체가 나눠서 사용해야 해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910억 원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가맹점당 평균 3천만 원가량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참여연대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거대 기득권인 양당 중심 정치와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양산해왔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지역의 이해와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이달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남원 임실 순창의 지방의원 등이 이용호 의원의 복당 신청에 반발한 데 맞서서 임실의 일부 당원들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실 지역 민주당원 20여 명은 이용호 의원이 지역의 오랜 수건인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물꼬를 텄으며 풍수의 정비와 복지 향상에 노력해왔다며 대다수의 지역민이 이 의원의 복당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서 이용호 의원의 복당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17년에 비해서 0.01%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1.1% 상승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전주와 군산 그리고 진안과 무주에 추가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전주는 만성지구 A2 블럭으로 오는 2020년까지 830세대를, 군산은 2021년까지 130세대의 행복주택을 공급합니다. 또 진안의 100세대, 무주의 8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은 2020년에 준공됩니다. 개발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공급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이 오는 4월부터 인상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4월부터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이 오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또한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이 인상됩니다. 도피 8년 만에 붙잡힌 최기호 전 교육감과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 검거 이후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난 최 씨 형제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스파일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동생인 최 전 사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병원 진료와 통장 개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형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장기를 사고 팔려고 한 혐의로 55살 A씨와 49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5월 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받던 A씨는 B씨에게 신장을 이식해주면 수십억 원을 주겠다고 꾀어서 장기를 사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허위로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수가 영하 6도, 익산 영하 4도, 전주 영하 2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이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모레 오전에는 비나 눈이 오겠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어서 8시 뉴스 예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도별로 한 건의 대형 공공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새만금 신공항 조성 사업의 예타 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전주시가 롯데 측의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상품권 발행에 나서면서 3천억 원 규모로 발행되는 군산사랑 상품권의 정부 지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진안군이 이달 안에 전주에 로컬푸드 매장을 열 계획이지만 가격이나 농산물 품목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